연립방식 2번은 이제 속력단원하고 소금물 농도 문제하고 이 두 가지가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어.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파생되는 유형이 엄청 많아. 유독 연립방정식이 많아. 소금물도 마찬가지야. 이 안에서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아. 근데 이 중에 좀 특이한 것 몇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속력의 경우에는 강물 문제가 조금 특이해. 강물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차 문제야. 터널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다리 문제라고 하기도 해.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트랙이야, 트랙. 배 문제가 있다. 트랙 문제. 이 트랙을 같은 방향으로 둘 때가 있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 때가 있어. 그러니까 속력 문제는 크게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 특이한 것들만 내가 골라서 얘기해 주는 거야. 물론 나머지 다른 유형들도 있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이 평이해서 혼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자, 소금물 문제를 보자. 소금물은 몇 가지 없어. 소금물은 당연히 이제 뭐 햇빛에 물을 증발시켰다, 아니면 물을 집어넣었다 라는 문제가 있겠지. 근데 거기다 추가로 합금이 있어. 아마 합금 문제는 처음 볼 거야. 이 합금이 뭐냐면 어떤 금이랑 원석 안에 다른 성분의 그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경우를 의미하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너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광산에서 뭐 금을 캔다고 해보자. 내가 금을 캐면은 진짜 그냥 금덩어리만 딱 나올까? 그렇지 않아. 금 안에 뭐 다른 찌꺼기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야. 뭐 모래도 있을 거고, 진짜 흑성분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암석들도 그 성분 안에 있을 거야. 걔를 녹여가지고 이제 금만 뽑아내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물 문제, 이제 그 안에 어떤 게 또 파생돼 있냐면 합금 문제가 있어. 그 안에 뭐 구리가 얼마 들어있고, 뭐 은이 얼마 들어있을 것이다. 뭐 은의 무게를 구하시오. 구리의 농도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하다고 했던 몇 가지 문제들만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속력 문제도 그렇고 소금물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미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개념에 대한 추가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문제를 봅시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33페이지에 134번입니다. 예전에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 당부한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활용 문제는 웬만하면 다 같이 풀어주거든. 그럼 내가 풀어주면 숙제 줄어들었다고 개꼴 이러지 말고 꼭 다시 풀어봐. 내가 다시 풀어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지? 내가 지금 풀어주는 문제 학원 시험에서도 낼 거고 너네 학교 시험에도 나올 거야. 그럴 위험성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푸는 거야. 너네 숙제를 덜어주려고 푸는 게 아니고. 자, 134번 해봅시다.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아이고 이게 아니네. 맞다. 134번. 자, 동생이 산책 나간 지 20분 후에 형이 따라 나갔대. 자, 그러면 동생이 집을 나갔어. 동생이 집을 나가가지고 20분 동안 길을 움직였어. 오케이? 그리고 20분이 딱 됐을 때 형이 그때 집을 나온 거야. 오케이? 근데 형이 빠른가 봐. 동생이 20분 후에 가는 동안 형이 따라잡았어, 얘를. 근데 빠른가 봐. 자, 이때 몇 분 걸렸는지를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러면은 봅시다. 동생 같은 경우에는 분속 150이고 형 같은 경우에는 분속 200이래요. 자, 동생이 간 시간을
x라고 하고 형이 간 시간을 y라고 말합니다. 자, 동생이 간 시간을 x, 형이 간 시간을 y분이라고 해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동생 같은 경우에는 20분 동안을 얼마 이동했을까? 동생이 3,000m. 그렇지. 3,000m만큼을 이동했겠지.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 이동했을까? x에서 20을 뺀 다음 150을 곱해줘야 되지 않겠어? 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만큼은 얘가 20 곱하기 150에 해당되는 거리만큼을 이동했을 거야. 자, 얘는 이동한 시간이 x 빼기 20분이지. 이만큼 이동한 게. 그러면 1분에 150만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150 곱하기 x-20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형은 분속 200으로 달리니까 형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총 얼마만큼의 거리가 소요됐을까? 형은 지금 y분 동안 달렸거든? 1분 동안 200m를 간다고 했으니까 y분 동안 총 얼마 움직여? 200Y. 네, 200y 움직였겠지. 왜 Y예요? 형은 y분으로 잡았거든. 1번 문제를 보세요. 형 20분 뛴 거 아니에요? 1번 문제를 보라고. 1번 134번에 1번 봐봐. 동생이 걸은 시간은 x분, 형이 달린 시간은 y분이었지. 문제에서 y로 잡으래? 형이 달린 시간을. 됐나요? 됐냐고? 네. 근데 얘를 이제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동생이 이동한 거리랑 형이 이동한 거리가 같아야 되겠지? 맞니? 네. 그리고 동생이 그 이동한 시간과 형이 이동한 시간이 같아야 될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 동생이 이동한 시간하고 형이 이동한 시간은 아무래도 다를 거야. 얼마의 차이가 있지? 20분. 20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식을 두 개를 세워보자. 거리에 대한 식하고 시간에 대한 식 두 개를 세워볼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럼 저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생의 경우에는 20분을 이미 움직였고 20분을 이미 이동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얼마만큼의 이동을 했을 거야. x분 이동했을 거야. 형은 그냥 집에서부터 목표 지점까지 y분 움직였겠지. 자, 그럼 시간에 대한 식 먼저 세워볼까? 시간. 형이 이동한 시간하고 동생이 이동한 시간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 20분. 동생이 먼저 출발했어. 그러면 x랑 y가 같아지려면 20분을 어디다가 더해줘야 될까? Y에다. y에다 더해줘야 되겠지. 물론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거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첫 번째 식이야. 자, 이제 거리에 대한 식을 구해볼까? 동생은 x분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어? 분속 150이랬지? 3,000m? X분 동안 150X. 150x 움직였을 거야. 형은 얼마 움직였을까? 200Y. 200y. 걔네들이 같아야 되겠지. 만났으니까 이동한 거리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한 두 번째 거리에 대한 식이 되는 거야. 134번 같은 문제는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특한 문제를 봅시다. 34페이지예요. 여기에 135번, 136번. 이거 되게 특이한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문제가 적어서 아쉬워. 여기가 그 특이한 문제들을 몇 개 더 봐야 되는데 문제가 좀 적어서 아쉬워요. 다음에 함수네요. 함수 쉬운데. 그래서 문제는 내가 별도로 또 예를 몇 개 들어줄게. 자, 135문제를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3km인 호수공원이 있어. 자, 그런데 이 호수공원에 뭐 민구란 애랑 수연이란 애가 같이 출발하는데 같은 지점에서. 자, 문제를 봅시다.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 이런 호수공원이 있어. 호수공원의 둘레가 3km래. 이때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둘레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뛴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뛴다고 했어. 자, 먼저 반대 방향으로 뛰어볼게. 요렇게, 요렇게 말이야. 자, 그러면 민구라는 애를 내가 A라고 하고 수연이라는 애를 B라고 해볼게. 얘네들이 돌다가 언젠가 만나겠지? 그치? 근데 그 만나는 때까지 걸린 시간이 6분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문제에서는 누구를 X로 잡으라 했을까? 속력을 X로 잡으라 했어. 자, 그러니까 A의 속력을 X라고 하고 B의 속력을 Y로 잡아볼게. 자, 얘네들이 여기서 만났다고 쳐. 여기서 A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일까? 참고로 6분 걸렸습니다. 만나는데. 그렇지. 6분 걸렸으니까 얘도 6분 뛰었을 거고 얘도 6분 뛰었겠지. 그러면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총 6x만큼의 거리가 소요됐을 거야.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6y만큼의 거리가 소요됐겠지. 그럼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식이 뭐냐면 6x 더하기 6y가 3km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선 단위가 미터거든. 그래서 얘를 3000이라고 쓸게. 자,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다. 자, 이번에는 트랙이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갔다고 치자. 얘들아, 같은 방향으로 뛰면은 언제 다시 만날까? 보니까 빠른 애는 이렇게 확 앞질러 갈 거고 느린 애는 뒤에 뒤뚱뚱 가겠지. 그럼 얘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네. 만날 수 있겠지. 언제 만날까? 안 바뀌잖아요. 그렇지. 근데 너네도 학교에서 저기 뭐 체력장 이런 걸로 오래 달리기 하니? 체력장이 상관의 비싸니. 옛날에 선생님은 그 오래 달리기가 종목에 있었어. 그래서 운동장 할 때 10바퀴를 돌았나? 그랬던 것 같아. 그 나는 좀 달리기가 느렸거든. 항상 뒤쳐졌는데 달리기 빠른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항상 나를 앞질러 갔어. 한 바퀴 정도. 그러면은 출발할 때 나랑 같이 갔던 애가 걔가 나를 앞지르면서 출발한 이후에 다시 처음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럼 같은 방향으로 뛰게 되면 이제 느린 애가 한 요만큼 갔는데 빠른 애는 이미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돌 수 있지. 그럼 얘네들은 여기서 만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느린 애를 내가 파란색으로 쓰면은 파란색으로 그리면 얘는 이만큼 이동한 거지. 맞니? 그럼 내가 빠른 애를 A라고 하고 느린 애를 B라고 해볼게. 자, A의 속력이 아까 X였거든? B의 속력은 Y였고. 자, 여기서 질문. X는 그럼 얼마만큼 움직였을까? 한 바퀴 그쵸? 얼마나 뛰고요? 아, 내가 시간을 안 알려줬구나. 문제에서는 30분 걸린대요. 자, 30분 동안 A는 얼마나 움직였을까? 30x. 30x 움직였겠지. A의 이동 거리는 30x일 거야. B는 35. 30y겠지. 그래서 아까는
얘네들이 이동한 거리를 합쳤을 때 3천이 나왔어. 이 경우는 어떨까? 빼야 돼. 그렇지. 빼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B는 겨우 한 요 정도밖에 안 갔거든. 근데 A는 B가 간 거리에다가 한 바퀴 더 돈 거지. 이걸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A는 이동한 거리가 B보다 한 바퀴 더 늘어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걸 거리에 대한 식으로 써보자. A의 이동 거리는 아까 30x라고 했고 B의 이동 거리는 아까 30y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A의 이동 거리랑 B의 이동 거리를 합쳐서 한 바퀴로 표현을 한 거고,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A의 이동 거리랑 B의 이동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였던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두 개의 식입니다. 얘네들을 연립하면 x와 y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거 6 나누고 저거 30 나누고 해주세요. 응? 이거 6 나누고 이거 30 그렇게 나누고 해야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다음 136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강물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 배를 타고 길이가 16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자, 강이 있어요. 자, 강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km입니다. 자, 근데 강물이 이제 그 정지해 있지 않고 계속 흐르겠지. 그럼 강물의 유속을 얼마를 했을까 여기서? 안 흐르줬네. 자, 강물이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해볼게. 네. 자, 강물의 속력. 문제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래. 자, 그럼 내가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배의 속력이 강물에 의해서 아무래도 방해를 받겠지. 그치? 자, 그럼 배의 속력이 얼마일까? 거슬러 올라갈 때. 거슬러 올라갈 때. 근데 강물의 충격이 뭐? 아, 그건 이제 이따가 정할 거야. 자, 거슬러 올라갈 때 배의 속력은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을 빼는 거지. 네. 그치? 그럼 이제 배를 타고 거슬러 내려가는 거야. 자, 거슬러 내려간다고 하냐 이럴 때는? 그렇네. 그냥 내려간다고 했네. 뭐 표현이 안 나가지고. 자, 내려간대요. 그럼 내려갈 때 배의 속력은 얼마일까? 배의 속력 더하기 강물의 속력. 그치? 이때는 배에다가 강물을 더해줘야 되겠지.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응? 자, 이때 얘는 시간이 2시간. 거슬러 올라갈 때는 2시간. 그리고 내려갈 때는 1시간 걸렸대.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지금 강물의 속력이 얼마인지도 안 나왔고 배의 속력이 얼마인지도 안 나왔어. 그럼 이때 우리가
이 두 가지 값을 x, y로 잡아주면 되겠지. 자, 배의 속력을 난 x라고 할 거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할 거야.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때 배의 속력을 우리가 배 빼기 강물이란다 했으니까 x 빼기 y가 거슬러 올라갈 때의 배의 최종 속력이겠지. 그리고 거슬러 내려갈 때는 x 더하기 y가 최종 강물의 속력일 거야.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거속식 이렇게 식을 작성하니까 시간, 2시간은 내려갈 때의 속력분의 이동 거리가 되겠지. 내려갈 때 속력이 얼마였어? x-y. 그러니까 x-y분의 거리 16이 되는 거야. 내려갈 때는 시간이 1인데 속력이 x 플러스 y분의 16이 되는 거지. 네.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됩니다. 자, 연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모에 x 빼기 y랑 x 플러스 y가 있으니까 양변에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곱해주면 좋겠지. 양변에 x 플러스 y랑 x 플러스 y 곱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2배의 x 마이너스 y가 16이다 하고 x 플러스 y가 16이다 하고 연립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아까 내가 독특하다고 말했던 강물 문제입니다. 다 됐나?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터널과 다리 문제도 독특하다고 했었지. 근데 지금 요 교재에는 터널 문제가 없어. 그래서 쌤이 이제 칠판에다가 그 터널 문제를 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뭐 빈데 있으면은 지금 그 칠판에 적을 문제 써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 자, 그런 기차가 있는데 1800m짜리 터널을 통과하는데 5분 걸린대요. 터널이 1800m인 그 아이를 통과할 때 5분 걸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터널이 600m인 애를 통과하는데 2분 걸렸대. 자, 문제가 뭐냐면 이때 기차 길이야. 자, 이거 봅니다. 완전히 통과한다는 거죠. 그렇지, 완전히 통과하지. 통과는 무조건 완전히 통과한다. 항상. 자, 그럼 요걸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근데 항상 그러지만 쌤 활용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1800m래. 근데 여기를 통과하는 기차가 이만큼이야. 얘가 기차야. 다음 두 번째.
600m짜리 터널이 있어. 여길 통과하는 것도 똑같은 기차야. 여러분 터널이래. 기차가 터널을 완벽하게 통과한다는 건 얘가 여기 들어간 다음에 꼬리까지 빠져 나와야 된다는 말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완전히 통과하려면 기차가 얼만큼 이동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봅시다. 참고로 문제에서는 기차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난 기차의 길이를 x라고 해볼게. 여기도 기차의 길이를 똑같이 x라고 할 거야. 자, 그럼 문제를 볼까요? 첫 번째 1800m짜리부터 해보자. 얘는 이동거리가 얼마일까? 1800까지 있어. 그렇지. 얘가 핵심이야. 1800이 아니야. 이거는 1800을 이동하면은 지금 기차가 여기 와 있어. 얘가 1800 이동했을 때야. 완벽하게 통과하려면 자기 길이만큼을 나가야 돼, 터널에서. 그러니까 이동거리 1800 더하기 x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1800이라면 큰일 나요. 그다음 두 번째 600m짜리는 이동거리가 얼마? 600 더하기 x겠지. 그러니까 시간은 얼마일까? 5분이고 얘도 시간은 2분이야. 됐나요? 자, 다 정리됐죠 이제? 네. 내가 이 기차 문제가 독특하다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풀이 방법도 독특해서 그래. 우리가 그 거리 속력 시간 문제 풀 때 한 번도 속력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본 적이 없거든. 무슨 얘기냐면 항상 거리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었고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었어. 아까 풀었던 문제도 시간에 대한 식으로 풀었거든. 그 트랙 문제도. 근데 이 문제는 유일하게 속력으로 푸는 문제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속력에 대한 식을 만들어 볼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속력에 대한 식을 표현을 해보자. 얘는 속력이 얼마일까? 5분의 1800 플러스 x. 5분의 1800 플러스 x겠지. 그치? 얘는 속력이 얼마일까? 2분의 600 플러스 x. 2분의 600 플러스 x야. 맞니? 자,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속력이 똑같다고 했어. 맞아? 둘이 같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 y가 없어요. 이 문제는 뭐 굳이 y를 넣을 필요가 없었지. 근데 이 풀어본 적 있어, 사실 1차 방정식을 활용해도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이 식으로 풀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연립방정식 버전으로 풀어볼게. 이거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까? 만약에 여러분이 서술형이었으면은 이렇게 풀잖아. 그럼 답은 맞는데 연립방정식으로 푼 게 아니니까 감점당하거나 틀릴 수가 있어. 그럼 너네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어떻게 풀래? y분의 1800 플러스 x는 5.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말은 누구를 y로 넣는다는 얘기야? 속력. 그렇지. 속력을 y로 넣는 거지. 이거는 1차 방정식의 형태로 풀고 있는 거고, 만약에 연립방정식의 식으로 서술형을 적어야 된다면 여기 속력을 y라고 쓰면 되지. 그리고 이 두 개씩을 연립해 주는 거야. 이렇게 풀면 연립방정식이 됐지. 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연립방정식에 대한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숙제는 여기 1차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2번까지입니다. 35페이지까지야.
우리가 이제 남은 게 1차 함수거든. 1차 함수도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수업이.